우리나라 사망 원인 2위와 3위는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입니다. 이 두 질환은 요즘처럼 기온이 낮고 실내외 온도차가 심한 겨울철에 이 발생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익산병원 순환기내과 황진수 부장과 함께 겨울철 주의해야 할 질환 중에 심장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리 없이 다가오는 겨울철 불청객, 심장 질환. 아는 만큼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내과 전문의 황진수 부장과 함께 심장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추워지면서 심장 질환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겨울에 주의해야 할 심장 질환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온이 내려가면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있는 혈관들이 수축을 하는 것이 우리 몸의 특징입니다. 네. 그런데 겨울에 기온이 내려가면서 이 혈관들이 수축을 하게 되면 이 높은 압력을 견디고 심장에서 더 많은 압력으로 피를 몸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심장에 그만큼 부담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심장 질환이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허혈성 심질환인 협심증이 있습니다. 허혈성 질환인 협심증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질환인지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협심증이란 심장 자체에 혈액을 공부하는 혈관이 있습니다. 그 혈관 이름을 우리는 관상동맥이라고 부르는데 마치 관처럼 심장 주위를 둘러싸면서 혈액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이 관상동맥이 어떠한 이유에든지 좁아져서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데 장애를 일으켜서 생기는 가슴의 통증을 우리는 협심증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 심장 모형을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심장에는 이렇게 혈관이 크게 세 가닥이 있습니다. 근데 세 가닥이 심장을 혈액 공급을 할 때 마치 이렇게 관처럼 심장 주위를 둘러싸고 혈액을 공급하게 되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협심증이 있는 환자들은 어떤 증상을 호소하나요? 주로 협심증은 이 전흉부, 이 앞가슴에 약 2분에서 5분 정도 심하게 아픈 통증을 호소하다가 통증이 없어지면 마치 언제 통증이 있었냐는 것처럼 깔끔하게 통증이 없어지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주로 통증은 터질 듯하고 고춧가루를 뿌린 듯하고 긁는 듯 혹은 숨이 막힐 것 같고 쓰린 듯한 증상을 주로 호소하게 됩니다. 협심증의 통증은 주로 빨리 걷거나 무거운 것을 들거나 상체를 구부려서 어떤 일을 하거나 혹은 계단을 오르거나 오르막길을 걸어서 올라갈 때 통증이 주로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몸의 근육이 더 많은 혈액량을 필요로 하고 에너지를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심장이 몸으로 보내야 될 혈액량이 많아지고 또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따뜻한 곳에 있다가 갑자기 찬 곳으로 나가게 되면 온몸의 혈관이 수축을 하게 돼서 심장에 부담을 더 가게 되고 그래서 또 심장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협심증은 꼭 그 가슴 부위에만 통증이 생기는 건가요? 네. 협심증은 주로 이제 가슴에서 통증이 생기지만 신경의 분포에 따라서 턱이나 치아, 좌측 어깨, 좌측 팔, 귀나 목까지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위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에도 한 번쯤은 협심증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서 설명해 주실 때 이 협심증이 발생하는 원인은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그래서 통증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이유는 뭔가요? 네, 대개는 동맥경화 때문에 생기게 됩니다. 동맥경화란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나 세포의 증식 혹은 칼슘 성분이 침착을 하게 돼서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따라서
혈관이 좁아지면서 생기는 병을 말하는 건데, 마치 수도관에 녹이 슬어서 수도관이 좁아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동맥경화는 어떤 경우에 잘 발생할까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은 흡연입니다. 그 외에도 고지혈증이나 당뇨, 고혈압, 비만, 중년 이후의 남자, 여자의 경우에는 폐경기 이후에 여성 호르몬의 그 동맥경화 예방 효과가 적어지기 때문에 폐경기 이후에는 여성에서 동맥경화가 더 잘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운동 부족 혹은 가족력 중에 협심증이 있는 경우에 더 많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맥경화가 아닌 경우에도 협심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동맥경화가 가장 큰 협심증의 원인이기는 하지만 그거 외에도 다른 종류의 원인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네, 우리 몸의 모든 혈관에는 그 혈관벽에 얇은 근육으로 된 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으로 된 막이 수축을 해서 우리 몸으로 가는 혈액 양을 조절을 하게 되는데,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관상동맥의 그 근육이 좁아져서 혈관이 좁아질 때는 심장으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고, 그래서 따라서 통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형태의 협심증을 변이형 협심증이라고 따로 분류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그럼 협심증을 어떻게 진단하나요? 네, 가장 먼저 가슴 사진과 심전도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가슴이 아프다고 해서 모두 다 협심증은 아니기 때문이죠. 폐나 혹은 가슴 안에 들어있는 큰 혈관들 또는 심장의 다른 질환에서도 협심증과 비슷한 가슴 통증을 느낄 수가 있고, 또 상복부에 있는 간이나 췌장, 콩팥, 비장 이런 부위의 질환 등에서도 협심증과 비슷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으로는 운동부하 검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운동부하 검사라는 건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검사인 건가요? 네, 운동부하 검사라는 것은 심전도를 하면서 런닝머신 위에서 뛸 때 그 생기는 심전도의 변화를 보고 협심증을 진단을 하는 방법인데, 만약에 이 심장 혈관이 좁아져 있다고 하면은 뛰면서 측정한 심전도에서 정상과는 다른 그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걸로 협심증을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손쉽게 할 수 있는 검사라서 병원에서 널리 검사를 하고 있지만, 관절염이 있거나 다리가 불편한 경우에는 실시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협심증을 진단받은 후에는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되나요? 네, 운동부하 검사나 혈관 조영술로 심장 혈관이 좁아진 범위나 협착의 정도에 따라서 치료를 하는데, 범위나 그 심장 혈관의 좁아진 범위나 협착이 심한 경우에는 그 스텐트나 풍선을 이용해서 직접 혈관을 넓혀지는 시술을 하거나, 그렇지 않고 병변이 심하지 않거나 혹은 범위가 작을 때는 약물을 이용해서 증상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범위가 높고 혈관의 협착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가슴을 직접 열고 수술을 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겨울철에 심장 질환이 발생하기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겨울철 협심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담배를 피우신다면 금연을 꼭 해야만 하겠습니다. 담배는 우리 혈액을 응고가 되기 쉽게 하고 또 동맥경화를 잘 발생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심장 건강을 위해서는 꼭 해야 될 첫 단계가 되겠습니다. 또한 고지혈증이 있으면 고지혈증 약을 복용해서 혈중 콜레스테롤 레벨을 낮춰야만 하겠고, 혈압이나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면 혈압과 당뇨 수치를 잘 조절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적당한 식이요법이나 적당한 운동요법으로 체중을 감량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무리하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겨울철 무리한 운동은 꼭 삼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등산을 무리하게 하는 경우에 협심증이 악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무리한 산행으로 산 위에서 쓰러지는 사람들을 이렇게 방송에서 가끔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겨울에 이른 아침에 운동을 하는 것은 삼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몸은 잠에서 깨어날 때 심박수가 증가가 되고 혈압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때 하는 운동은 심장이 약간 흥분된 상태에서 하는 운동이 되기 때문에 심장에 무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운동은 주로 오후에 따뜻하게 햇빛이 비칠 때 등에 약간 땀나는 정도로 산책이나 도보로서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적당하고 심장 안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적당한 운동이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이셨네요. 오늘 이 시간에는 내과 전문의 황진수 부장과 함께 심장 질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